자, 그러면 이제 24조 보증 설정 및 등록증의 교부 업무 개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검토하고 등록 통지가 됐어요. 그럼 등록 통지할 때 아직 등록증 교부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증 설정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 이것이 보증 설정인데, 그럼 보증 설정제도 나중에 공부하는데요. 기본적인 내용,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예요? 업무 개시 전입니다.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 개시 전까지 해줘야 되고요. 그 설정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한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의 방법이 있죠.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가고요. 그럼 보증 설정 금액은 얼마냐? 보증 설정 금액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요. 법인이 아닌 개공은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이고, 법인인 개공입니다. 법인인 개공은 2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자, 이게 대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요. 그럼 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제서야 등록증이 이제 교부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등록증 교부할 때는 보증 설정 사항만 확인하고 지첩시 교부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인장 등록 여부를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 사항만 확인하고 지첩시 등록증을 교부한다. 인장 등록 여부를 체크하는 거 아니다. 그럼 이때 등록증 교부할 때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증이 교부가 돼요. 그럼 이거 등록대장은 제가 개공의 호적이라고 그랬죠? 이력카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력카드가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이 등록대장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럼 만약에 사무소 옮겼다. 그럼 등록대장 송부해줘야 되죠?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불가능한 사유가 없다면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온라인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 이해두시고, 그래서 보증을 확인하고 등록대장이 기재후 지첩시 등록증이 이제 나간다. 이게. 자, 그럼 이제 등록증 교부가 되는데, 등록증을 갖고 오다 분실했다. 그러면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또 훼손했어요. 재교부 신청할 수 있죠. 그다음에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상호가 바뀌었어요. 그럼 상호의 변경으로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개인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등록관청 내에서 공인인계상 개공으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 이렇다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 방식이 인정된다고 그랬죠. 이해두시고, 이때 말이에요, 법인 대표자가 변경된 거예요. 법인 대표자, 중개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됐네요. 대표자의 변경은 등록증 재교부 신청 사유예요? 신규 등록 사유예요? 재교부 신청 사유예요? 등록증 재교부 이거 하는 거지, 대표자 변경은 신규 등록 사유가 아닙니다. 법인이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그럼 이때 이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는 거 맞아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해야 되죠? 자, 이 정도 이제 감 잡아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협회 통보란 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상 협회 통보는 오직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내줬습니다. 등록관청이. 그러면 이 사실을 공인인계사 협회에다가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껌껌이 통보해 주면 불편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쫙 모아갖고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10일짜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아까 7일짜리는 인자야 전등소 등이라고 그랬죠. 10일까지는 사교협회 종료 통보죠. 10일까지 사교협회 종료 통보하라. 그래서 인자야 7일까지 전등소등하고 10일까지 사교협회 종료 통보하라. 이 얘기인데, 이 10일의 사가 뭐예요? 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며칠 내라? 10일. 이거 교는 교육이죠. 이거 사고 예방 교육이죠. 연수교육 통지는 2개월 전까지 해주는 거예요.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해주는 거. 사고 예방교육 통지 공고. 며칠 전까지 알아? 10일 전까지. 협회 통보가 바로 다음 달 10일까지죠. 그 다음에 이거 종료가 뭐겠어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맞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내에 하는 거예요. 10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통보가 뭐냐? 기억나세요? 과태료 부과 통보. 신고관청이 개업공사에 대한 과태료 때렸다.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받은 관청이 개공에 대한 과태료 때려버리면 이 사실을 등록관청에 알려줘야 되죠. 며칠 내에? 10일 내에. 상습범 작업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상습범이 의미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과태료 부과 통보가 바로 10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두시고. 그래서 등록관청이 협회통보예요. 그래서 이 협회통보사항이 뭐였냐면 등신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등이 뭐예요? 등록사항. 등록증을 내줬거나 등록을 취소했거나 등록에 대한 정지. 이것이 업무정지죠. 그래서 등록사항 통보해주게 되어 있고요. 신이 뭡니까? 신고사항. 우리 법상 신고사항은 전부 다 협회통보사항이에요. 휴업신고, 폐업신고, 기간변경, 재개신고, 분사무설치신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모두 통보사항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법상 협회통보 의무자가 등록관청이죠 지금. 그럼 이거 시도지사가 하는 행위는 통보사항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거꾸로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사항은 협회통보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손가락질 돼 있나요? 그죠? 자격 취소나 정지 X 돼 있죠? 그게 포인트란 얘기예요 지금. 그건 통보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협회통보는 의무자가 등록관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통보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가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특수법인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매회 출제라고 돼 있죠? 특수법인 엄청 잘 물어봅니다. 공학계도. 우리는 법인인 개업공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는 두 가지가, 하나는 순수 중개법인이 있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즉 등록 기준을 그대로 맞춰 등록한 법인이 있죠. 이것이 순수 중개법인이고, 또 하나는 특수법인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특수법인이란 말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이 특수법인이 우리 법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시험에서는 특수법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다음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시는데, 그럼 이 특수법인은 지금 그 네 가지 종류가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협이 있죠. 이게 있고, 이게 단위농협이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있죠. 이때 이 산림조합은요, 중앙에도 특수법인이고 지역산림조합 있죠. 여기도 특수법인이에요. 근데 농협은요, 농협협동조합 중앙회가 있죠. 중앙회 아닙니다. 지역농협만 기고요.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죠. 캠코. 이들은 고유목적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중개업이 필요해서 중개업을 허용하는데, 우리 법이 허용한 게 아니고 얘네들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에서 직접 허용했죠. 이것을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지역농협은 농협동조합법에서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산림조합은 임목이나 임야에 대한 매매대차를 중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단지 관리관은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건축물이나 공장용지를 중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공매를 주로 담당하니까 비업무용 공매. 그래서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할 수 있지만 중개대상물 전체를 제한 없이 중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딱딱 정해져 있어요. 물건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는 등록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아들도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등록해야 되겠죠. 우리가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니까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안 해도 되는 법인이 더 많죠 지금. 그래서 이 세 개의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바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만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죠. 왜 이런 결과가 됐냐면, 농협에 예를 들면 농협동조합법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역농협은 농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이 경우 공인인사법 제9조 규정을 배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법은 다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등록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그러면요, 농업협동조합법은 우리 공인인사법에 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 맞아요? 맞죠? 우리는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죠. 그러나 민법 상법보다는 먼저 적용되니까 중개 분야에서는 민상법에 대한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가 있죠. 그럼 우리 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게 있느냐? 있잖아요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등록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며요. 우리 법은 해야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맞죠? 그러니까 농협동조합법 우리 법에 따른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 그럼 이제 자산관리공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산관리공사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중개할 수 있다 해놓고
더 이상 아무 얘기 안 한 거죠.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래서 얘는 우리 법의 적용을 받아서 등록을 해야 될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할 게 아니고 농협이 등록을 안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되죠. 물어보는 것은 농협뿐이에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지역농협뿐이니까 우리 쪽에서 지금. 그러면 지역농협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농지에 대한 매매기관 임대차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자산관리공사가 이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할 때 그러면 얘는 법인이 분명히 맞아요. 그럼 이제 얘 등록을 할 때 우리 중개법인의 등록 기준을 봤잖아요. 이 기준 맞춰서 들어간다면 이걸 자산관리공사 등록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법에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 특례라고 돼 있는 게 거기 25쪽에 맨 위에 표 공인인사법상 규율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우측에 1, 2, 3번이 지금 현재 진하게 써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명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세 가지를. 그러면 그 특례가 세 가지가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자산관리공사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자산관리공사에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배제했어요. 그럼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여러분들 알아보거든요. 근데 시험에서는 그렇게 안 물어봐요. 등록 기준을 배제한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임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맞아요? 대표자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죠? 임원 중에 공인사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그 임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맞죠? 전부 다 배제했어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필요도 없죠? 법정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이해해 두시고요. 다음 두 번째. 우리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법인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이해한다는 요건을 특수법인한테는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두 번째 특례예요. 이게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사가 한 명도 없었는데 공인중개사 있어야 한다는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제한 거예요. 이게 다음 세 번째 특례. 우리 특수법인 있잖아요.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보증 설정해야 되겠죠. 보증 설정은 의뢰인 보조칙 때문에 예외가 없어요. 전부 다 설정 무조건 해야 돼요. 중개업 한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해야 될까요? 특수법인이잖아요. 얼마 이상? 2억 이상 해야 되겠죠. 근데 지역농협만 봐준 거죠. 원칙 2억 이상이겠지만 지역농협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으로 봐준 거예요. 왜 봐줬는지는 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농지가 쌌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인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다. 그럼 지역농협은 등록은 필요 없지만 보증 설정 신고는 들어가시는 거예요. 중개업무 개시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죠? 이게 우리 법상 명문에 규정이 있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나머지 4, 5, 6번 있죠? 이런 것들은 해석상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건 잘 안 물어봐요. 해석상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특수법인도 중개업할 때요, 의뢰인과 관계되는 사항, 확인 설명 정확히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근거자료 제시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지역은 전국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럼 특수법인이 계약서 작성 교부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지기뿌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쨌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특례 세 가지. 근데 이게 고맙게도 엄청 잘 물어봅니다. 이게 세 가지.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돼요. 특히 농협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해두셔야 되죠. 분사무소 책임자 공유사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잘 물어보니까 꼭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특수법인까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 절차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맨 앞에 나왔던 등록 절차를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등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냐. 등록 기준을 확보했어요.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요건에 적합했다. 그럼 등록을 통지해 줬습니다. 그럼 등록 통지가 되면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 들어가면 이 사항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이 교부가 됐어요. 그러면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신청한 날로부터 등록 통지까지는 며칠이었습니까? 7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이거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고 그랬죠? 인장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인장 등록을 언제서부터 할 수 있느냐?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등록 통지가 되면은 등록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개설 등록이 이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중개업을 영위했다. 그럼 이것은 등록이 안 된 상태죠. 무등록 상태예요. 그 다음 이제 등록 통지를 받았다. 그럼 이때는 등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제 절차상 일단 주의할 점이,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이, 관청은 등록 신청인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7일 내에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OX. X. 7일 내 등록증이라는 얘기 없어요. 등록 통지만 하는 겁니다. 다음.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는 때는 보증 설정 사항 및 인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OX. X. 보증 사항만 확인하고 지체 없이 나가는 겁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다음. 등록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인장록을 함께 해야 한다. X고. 다음.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10일 내에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맞죠? 다음 달 10일까지. 10일 내에 통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절차상 주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보증을 설정하 신고해야 되고, 증을 받아 개시할 것이며, 인장도 등록해 줘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 안 하면 업무 개시해서는 안 됩니다. 됐죠? 이게 바로 등록 절차였어요. 자, 그럼 이제 25쪽에 등록의 효력 소멸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업무 개시했는데 이 시점에서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가 발생했어요. 등록의 효력 소멸 사유를 우리는 등록의 실효 사유라고 해요. 그럼 등록의 실효 사유는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개인인 개공이 사망했어요. 법인이 해산했습니다. 그럼 등록의 효력이 즉시 실효돼요. 즉시. 사망해산은 필요적 등록 취소의 첫 번째 사유죠. 하지만 등록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요. 바로 이것은 실효예요. 바로 실효입니다. 이때 법인 대표자의 사망이거든요. 법인 대표자의 사망은 실효 사유가 아니고 등록증 재규비 신청 사유겠죠? 근데 개인인 개공의 사망은 실효 사유예요. 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설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그럼 취소당하면 이거는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맞죠? 그럼 마지막으로 자진하에 폐업 신고했다. 그럼 등록 효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실효 사유는 자연적 원인 사망, 등록 취소 타의에 의해서, 폐업 신고는 자의에 의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등록의 실효 사유는 이거다. 그럼 요 시점에서 실효가 됐으므로 다시 무등록 상태로 바뀌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 보면 무등록 중개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26쪽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등록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꼴은 이게 뭐다? 이게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그러니까 무등록 중개업은 복합 개념이에요.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바로 무등록 중개업이다. 그러면 중개업 자체가 아니면 무등록 중개업이 될 리가 없어요. 중개업 자체가 아니면.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언급을 했죠, 이거. 보수를 받기를 약속 요구까지만 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직 보수 안 받은 거죠? 중개업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이 되지 않습니다.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등록하지 않은 자가 했어요. 영업으로. 무등록 중개업 아니죠? 근데 그의 부수와의 중개업을 했다. 무등록 중개업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우리 법상 4가지 유형이 있네요.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영위하는 3가지. 해산후 중개업,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중개업.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맞죠? 그럼 폐업 신고 중개업 환자 신고에도 포상금 주는 거죠? 네? 폐업 신고 중개업 환자 신고에도 포상금 주는 거죠? 그걸 왜 못 알아보십니까?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한 포상금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 등록 취소 계속하여 중개업 환자, 폐업 신고 계속하여 중개업 환자, 무등록 중개업이잖아요. 뭔 말인지 아셔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 감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효된 다음에 중개업을 하는 경우 3가지가 이렇게 있고, 등록 통지가 있기 전에 중개업을 영위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중개업 영위했어요. 무등록 중개업 맞죠? 그럼 야 신고해도 포상금 주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이자를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등록해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제가.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의 이용은 4가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사이에 중개업 영위하면 절대 무등록은 아니죠. 절대 무등록은 아니에요. 따라서 등록 통지가 됐는데 보증을 설정하지 않냐고 업무에 계셨다. 그래도 무등록은 아니에요. 보증 미설정 업무에 계시는 제재가 뭐냐면 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 거금보전 이게 임치사인데 보증 미설정 업무 개시 임치예요. 그 다음에 증을 받아서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 안 하고 중개업했다. 무등록 아니죠? 그럼 게시 의무 위반은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기억납니까? 백과사유죠. 게시 의무 위반.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은 업무 계셨다. 무등록 아니에요? 그럼 인장 미등록 이건 뭐냐? 업무정지. 인장은 업무정지를 떠올려야 돼요. 결, 장, 전, 정확거명, 임가밖에 중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장, 장에 걸렸어요. 인장. 자, 그래서 그러나 무등록은 아닙니다. 나아가 이거 휴업 신고했어요.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했습니다. 무등록이 아니에요. 등록은 계속되고 있죠. 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 명의했어요. 그래도 무등록은 아닙니다. 등록 계속되고 있죠. 이거. 그럼 여기서 결격사유에 걸렸거든요.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중개업을 계속했어요. 결격에 걸린 상태에서 중개업을 영위해도 무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로 인한 등록 취소된 다음에 중개업을 해야 되죠. 그래야 무등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등록이 있는 이상 무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이에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제재가 뭐였어요? 업무정지 중 중개업하면 기억나세요? 필취. 우리 면허 정지기간 중에 면허 운전하면 면허 취소라고 했죠. 똑같다고 했어요. 업무정지 중 업무하면 등록 취소. 자격정지 중 업무하면 자격 취소예요. 기억납니까? 근데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하면 예? 아무 생각이 안 나죠? 휴자가 들어가 있는 게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백과가 있고 휴업신고, 폐업신고, 기간명령, 재개신고 위반했다. 신고 위반 백과. 그 다음에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 6월 초과 무단휴업 6월 초과 무단휴업 임치 중개발할 의사가 없는 걸 보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 아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들으면서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합격하신 분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1, 2, 3, 4월 달에 저한테 수업을 듣는데 저게 분명히 한국말인데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래. 더군다나 엄청난 스피드에다가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5, 6월 달은 이제 천천히 속도를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나갈 부분을 확실히 나가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속도 줄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4월 달까지는 그렇게 아주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한국말 하는데 분명히 말이 안 들려가지고. 근데 이제 5월 달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 7, 8월 달 들어가니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모의고사 시험장에서 딱 보는데 이게 내가 막 왈랄랄 했던 게 기억이 나더래. 이게. 그러더니 이제 9, 10월 달 가니까 완전히 각이 딱 잡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민호를 칭찬하는구나.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주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라고 제가 계속 이거 언급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 이게 뭔지 몰라도 된다고 그랬죠, 지금. 근데 미시사업 거금보전 236이 한 문장으로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걸 계속 제가 떠들면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기억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미가 뭐가 시가 뭔지 기억만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임치사라는 걸 알아봐요. 그러니까 영등포 휴게소 보자는 기억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반복하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따라오고 당장 이거 암기표 꺼내갖고 암기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암기해봤자 바로 까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이해 바탕이 없는 암기는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계속 반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령이 하면 이건 백과예요. 업무 재개신고 위반이잖아요.
맞죠? 휴업기간이. 근데 업무정지 중 중개업해버는 뭐라고요? 이건 필취예요. 이해됩니까? 정지 중 업무였으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래갖고 예전에 뭐 EBS 방송 중개법 교수가 강의를 하면서 네,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는데, 아니,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령이 하면 업무정지래. 저게 미쳤나, 저게. 아무 생각 안 나거든, 사실.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은 뭘까? 근데 재개신고 위반 100과거든요, 그거. 근데 내가 EBS 방송 강의를 들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 스포트라이트가 앞에서 팍 켜지잖아요? 그래갖고 Q사인 딱 들어가. 그럼 시작 딱 해야 되니까 Q사인 딱 들어갔는데 뭐 이걸 1초 내지 1.5초 정도 잠시 머뭇거렸다. NG예요. 다시 시작. Q 하는 순간 바로 말이 나가야 돼, 그냥. 이게. 그래갖고 원래 방송 강의는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강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EBS 방송 보고 뭐 이거 합격한다 뭐 그런 사람 쌩 거짓말이야, 다. 그건 합격 자체를 못 해요. 우리가 뭐 그 장사 한두 번 해봤나? 그러니까 거기는 내용 설명이 없죠. 쭉쭉쭉 나가버리잖아요. 더구나 이 판서 강의가 아니에요. 보신 분 아시겠지만 브리핑이죠. 있는 내용에다 브리핑하는 거예요. 이거는 브리핑을 해버리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칠판에다 화면 띄워놓고 하는 강의 있죠. 우리 젊은생들이 가끔 그렇게 해요. 보기 좋지. 화면 띄워놓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 능력 숙지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훨씬 느려요. 아십니까? 판서보다. 훨씬 느려요. 이게 화면에 딱 띄워놓게 하기 때문에 선생은 좋지. 그냥 설명만 하면 딱 되니까. 이거. 그래서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30분, 정확하게 27분 내지 8분 정도 강의를 해요. 한 타임에. 그렇게 하는데, 스포트라이트 딱 켜지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지가 머리가 텅 비는 거지. 그러니까 그 햇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가 무슨 소리 했는지도 몰라. 이거. 나는 NG 잘 낼 것 같아, 안 낼 것 같아. 그죠? 난 안 내. 거의 안 냅니다. 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춰오고 왔어요, 다. 딱 28분 이 정도 딱 맞춰갖고 미리 다 짜고 가는 거지, 그냥 이거를. 근데 그 수능 강사들 보면 강의 정말 잘하죠.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EBS 이렇게 화면 넘기다가 딱 보거든요. 강의 정말 잘합니다. 그걸 내가 촬영하는 거 한번 봤거든요. 내 앞자리가 바로 그분이 이제 촬영하고 국어 선생님가 됐었는데, 수학 선생님과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 여자분이었는데, 그 감독님이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한 30분만 기다리래. 곧 끝난다고. 그리고 지금 촬영이 늦어져갖고 지금 기다리래. 그래갖고 내가 이제 30분 그러저러고 기다리고 그 앞에 구경했지. 어떻게 찍나 하고. 2시간 기다렸어, 2시간. 예. 그거는 한 15분 분량을 그때 이제 남은 건데, 찍는데 한 2시간 찍더라니까, 그거를. 계속 NG예요. 하다가 말 꼬이면 자기가 끊는 경우도 있고 감독이 끊는 경우도 있고, 그만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수십 번 하는 겁니다. 그냥 광고 찍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꼬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강의를. 근데 나는 워낙 스피드가 있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감독님이 되게 좋아했지. 내 스케줄 뒤에는 항상 바로 잡아버려요, 스케줄 방송 촬영을. NG를 안 내니까. 기분 나쁠라게 자꾸 웃는 게. 여기 우리 공식법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나 알아.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 자, 그래서 어쨌든 휴업기간 중에 중개업은 뭐라고요? 백과예요. 업무정지 아닙니다. 백과예요. 자, 그럼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자, 무등록 중개업에 걸렸어요. 이제 효과 기억해야 되죠? 무등록 중개업에 걸리면 우리 법상 최고의 처벌이 나가요? 최고의 처벌이 뭐예요? 3-3. 3년 이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3-3. 3년 이하 적도는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이게 6월 3일서부터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현재는 3년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현재는. 그 다음에 이자 신고한 포상금 주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체결시킨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등록이 적법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의 보수 청구권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입니다. 이 약정은 전부가 무효라고 그랬죠, 이거? 그럼 받았다면 돌려줘야 되죠? 약정 자체가 전부 무효예요. 근데요,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었어요. 우연한 기회 1회 정도 소개하고 의뢰인과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했습니다. 이 약정은 유효. 근데 그 보수 금액이 너무 과다했을 때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이 점 구분 꼭 해놓으시고요. 이게 해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판례를 정리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에 대해서. 그래서 판례를 이해해 두시는데, 거기 지금 26쪽에 1번 판례.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의 효력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록 규정들은 공인사적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공인인계사에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 당사자와 사이에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강행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알아보시겠죠? 여기서 잘 보시면 후단의 밑줄 친 부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랬죠. 원래는 중개업을 하면서 그래야 돼요. 뭔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이거 무등록 중개업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면 이거 무효라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런데 2번 판례를 보면 우연한 기회 1회 중개한 경우 보수지급 약정으로 유효라고 되어 있죠. 그럼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인인계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 그랬죠. 이 말이 나오면 이 계약은 약정은 무효다 유효다? 유효다.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랬죠.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위에 판례와 밑에 판례. 구분 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판례로 넘어갑니다.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의 중개업이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 자, 이 판례를 먼저 소개하고 읽어볼까요? 나는 이 판례 당최 이걸 기소한 검사가 이해가 안 가는데, A의 중개사무소였거든요. 여기에 갑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장님이셔요. 뭔 뜻인지 아시죠? 자격증을 걸게 하고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도장을 막 찍어댑니다. 손님 붙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자 이 A가, 자격증 거신 A가 겁났죠. 그러니까 나 자격증 빼겠다 이런 거예요. 자격증 빼겠다. 그러자 갑이, 야, 너 1년 동안 걸어지기로 했는데 뭔 얘기야? 못 빼 이런 거예요. 이거를. 그러자 이 A가 등록과청에 가서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그러자 이 갑이 A를 상대로 내 업무를 방해했다 하고 고소했어요. 업무방해죄로.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 소송이. 그럼 상식적으로 일반인의 관념에서 봤을 때 이자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이 아니에요? 아니죠.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 방해를 했을 때 처벌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의 업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호할 가치가 없는데 검사가 끝까지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는 게 당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읽어드리면 이제 공인인계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밑줄이에요. 그거.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하여. 밑줄자 거기까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가 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중개사무소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그러니까 이자가 도장 막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아닌 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 밑줄 쫙 꺼놓고요. 그럼 원래는 이거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라 해놔야 되죠. 원래는. 좋아요. 근데 판사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개공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이제 헷갈리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어요. 그럼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무등록 중개업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다고 그랬어요. 이건 처벌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앞으로 잠깐 갔다 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판례 19페이지
거기 1번 판례 중간쯤에 만일 찾았어요?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개설론을 마친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 업무를 수행했다면 무자격자라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바가 없다면 등록증 대여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거 구분을 좀 해놓으시는데 24회 때 이거 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이 두 개의 판례를 엮어서 물어봤는데 아주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구분해 놓는데 동업 관련 판례죠 지금. 동업 관련 판례가 지금 하나는 뭐였냐면 지금 무등록 중개업 판례에서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고 그랬죠.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건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판례는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받도록 해도 당연히 등록증 대여라고 할 수는 없다. 이해되세요? 그 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무자격자로 하여금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한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자격자라고 하면 중개사무소 투자하게 했다 하여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구분되십니까? 그러니까 주도적이냐 아니냐 그렇게 구분하세요. 일단 판례를 중간에 끊어서 내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판례를 이해해 주세요.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 기출문제 하면서 언급을 할 겁니다. 이 판례 보여드릴 거예요. 아주 어려웠어요 그때. 자, 그럼 이제 다시 갑니다. 27쪽에 4번 판례는 언급했어요. 제가 이미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 요구하는 이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보수 약속 요구까지만 했어요. 중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처벌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5번 판례. 이것도 난 당최 이 판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판례는 또 이거예요.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가 소개합니다. 지금 이 판례는 뭐냐면 이 갑이 이자가 무등록업자임을 안 거예요. 알면서 이자에게 중개를 의뢰했어요. 중개를 의뢰했습니다.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가 이자를 처벌하겠다고 검사가 기소한 거예요 지금. 무등록 중개업의 공범으로. 이걸로. 그러니까 이자를 처벌하겠다고 기소를 했던 겁니다. 상식적으로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자, 의뢰인이죠. 처벌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야만 처벌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럼 잠깐 보시면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개업공사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해 중개를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그 의뢰인이 자체는 공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이 그래서 이 갑을 A의 무등록 중개업자 있죠? 야의 공범으로 기소한 사건이에요. 공범으로. 이걸 형법상 이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공동정범의 준말이 공범이에요. 공범으로 기소한 사건인데 그러면 야를 무등록 중개업자의 공범으로 이자를 처벌하면 의뢰한 자를 살인범을 낳은 엄마 있죠? 처벌해야지. 맞죠? 아버지는 가중 처벌해야 돼요. 하여튼 난 이 두 사건 기소한 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추측을 해보건데 야가 무등록 중개업자와 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공범으로 기소했고 이거. 그러니까 검사한테 엄청 밉보인 겁니다 갑이.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경우도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거에 이 경우도 이 A가 객인 거지 검사한테. 그러니까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끝까지 가버린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27쪽에 맨 밑에 이제 이중등록, 이중석 등록증의 양도대여 금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처벌을 위주로 기억을 합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출제를 했었는데 그럼 이중등록이란 말은 등록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거? 이거 안 됩니다.
등록은 일시 인정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시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는데 군포시에 가서 등록을 다시 합니다. 관할을 달리한 등록이죠. 관할을 달리하다가도 안 되고, 다음에 평택시에서 공인인증산 계공으로 등록을 했는데 다시 이분이 법인인 계공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종별을 달리했죠. 관할을 달리하든 종별을 달리하든 불문금지다. 불문금지. 그럼 이중 등록에 걸리면 양쪽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버립니다.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필취, 필요적 등록 취소, 엔드, 형사처벌 1-1이다. 1년 이하 직종 1,000만 원의 벌금.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 1년 동안 이양사칭, 표정시비 금지. 이중자에 걸리면 다 1년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사부결의 이양정의. 필취, 사부결의 이양정의. 이거. 그래서 이에 걸렸어. 이중등록, 필취. 문제없고. 이중소송. 그럼 지금 이중소송은 말이에요. 28쪽에 동그라미 1번에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이들을 통칭 뭐라고 해요? 개업공사 등이라 한다. 중개업중사 전체를 말하죠. 이들은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 이게 12조 2항 조문인데, 그러면 이중속은 그야말로 소속이 2개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소속이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걸 말하죠.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겸업과 헷갈리면 안 돼요. 겸업은 중개사무소로 놓고 다른 사업을 더 할 수 있느냐 문제고, 이중속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 근무할 수 있느냐 문제죠. 이게 틀리죠 지금. 그래서 이중속은 전면금지입니다. 그러면 A 계공이 사무소에 여셨는데 영업이 잘 안 된다. 다른 계공에 소공이나 보조원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뜻이죠. 또 이분이 법인의 임원 사원을 겸직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나아가 A에게 고용된 우리의 소공이나 보조원이 계시는데 이들의 능력이 탁월하여 B한테 또 고용되십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들이 법인의 임원 사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계공,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은 다른 계공의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이 될 수 없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계공 등은 이중소할 수 없다. 그래서 계공 등은 개업공사가 휴업 기간 중이든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어쨌든 이중소는 전면금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처벌을 위주로 기억하는데,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다리 걸치다 걸렸거든요. 이중소가 걸렸다. 필요적 등록 취소고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엔드. 이중자에 걸렸죠? 1-1이죠. 1년 이하 적등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이중소가 걸렸다. 소공은 자격 정지다. 취소 아니에요 이거. 6월 이하의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 엔드 1-1이죠. 근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이중소겠어요. 자격 취소다. 자격정지 중 양다리 걸치면 이건 업무왕과 똑같기 때문에 자격 취소입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재가 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청 잘 물어봐요. 이거를 소공사 자격정지지 자격 취소 아닙니다. 그럼 중개보조원이 양다리 걸치다 걸렸다. 중개보조원은 이거 등록도 자격도 없으니까 1-1이죠. 1년 이하 적정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중속 제재 기억하시고, 다음 등록증에 양도대여 금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자격증 양도대여와 똑같아요. 그럼 양도대여를 했다. 대여와 동일시되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겠어요. 이거 대여와 똑같죠. 그러면 양수대여 받은 자도 처벌합니다. 그럼 양도대여한 자, 다른 사람에게 성명, 상호 사용하여 중개 업무하는 자는 이 등록 취소해야 되죠. 필요적 등록 취소. 사부결의 이양정의 양도대여 필취고, 이거 형사처벌 양도대여 몇 년? 1-1이죠 이것도. 이양 사칭 표정시비 금지 양도대여 1-1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등록 금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마음으로 개설 등록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격증 위조하여 등록했거나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하여 등록한 경우가 부정등록입니다. 그러면 부정등록을 한 자, 야는 무자격자와 똑같습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죠 이거. 사부결의 부정등록. 그 다음에 이거 3-3이다. 무자격자가 등록한 거 똑같으니까. 그럼 부정등록자도 신고하면 포상금 줘야 되네요. 맞죠? 그 다음에 양도대여한 자, 받은 자, 이자 신고에도 포상금 줘야 되죠? 그러니까 포상금이 지급되는 신고발 대상 3명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무등록업자, 부정등록자, 증 양도대한 자 받은 자. 그럼 이중등록, 이중소건 아닙니다. 포상금 안 줘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정도 감 잡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등록 위반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죠.